비정규직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동자 방송입니다. 지난 9일 아침 울산과학대 정문에 있는 청소노동자의 파업 농성장이 강제 철거를 당했는데요. 평균 연령 65세에 달하는 청소노동자들에게 1인당 평균 8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급기야 재산 가압류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울산과학대가 지난 3년간 보여온 태도는 지성의 정당인 대학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으며 노동 탄압을 밥 먹듯이 하는 악덕 기업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청소 노동자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 인상과 성과급 100% 지급이 재벌 대기업의 최대 주주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오는 3월 9일이면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의 파업이 1000일이 됩니다. 청소노동자가 하루빨리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울산과학대와 정몽준 전 이사장은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현대차 지부는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져 일터로 복귀하는 그날까지 청소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지지 방문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 노동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직 신입사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남양연구소 의장배 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지부 임원 사업부 현장 순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 규탄대회가 있었습니다. 김제동의 만민공동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3일 경주 하나리조트에서 생산기술직 신입사원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날 교육은 신입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해 노동조합에 대해 알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5만 1000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현대자동차 지부의 조합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인사하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역사와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이어 서병구 연대강화실장은 신입조합원들이 사내하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이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육 첫 시간으로 고성길 노동안전실장의 안전과 산업재해 보상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고성길 실장은 산업재해 보상은 조합원으로서 쟁취해야 할 당연한 권리라고 말하며 조합원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혜준 후생복지실장은 지부 후생복지실 소개와 역할을 설명하며 신입조합원들에게 후생복지 안내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뒤에는 주거지원금 관련 등 신입사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해 즉답하며 신입조합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교육으로 김호규 사회연대 교육실장의 노동자 그리고 노동조합 교육을 통해 왜 노동조합이 지켜져야 하는지 민주노조의 가치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동조합은 신입조합원들의 노동자적 의식 함량을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지부와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신입조합원들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17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배 체육대회가 PT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개막식 인사말에서 김범용 부의장은 체육 행사를 통해 선거구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높여 17년 단체교섭 승리의 밑거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의장배 체육대회 행사 종목은 단체 제기차기로 선거구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남양연구소위원회 의장배 체육대회는 6일부터 20일까지 선거구별 예선전을 치러 상위 4개 팀에 대해 2월 23일 팀별로 결승전을 가질 예정입니다. 17년 단체교섭 승리를 위한 의장배 체육대회에
남양연구소위원회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8일 화성 외국인 보호소 앞에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추모와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해 공동행동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노총과 각 지역 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추모 주간 공동행동에서 남양연구소위원회 김범용 부의장과 안천식 노안부장도 릴레이 1인 시위에 동참했으며 이후 이주민 공동대책위원회 이진아 총무에게 기금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부 상집 동지들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울산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울산 고용노동지청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내린 일부 조항 단체 협약 시정 명령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영구 수석부 지부장은 현대차 지부가 단협 계약안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중소사업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단협 계약에 맞서 현대차 지부는 선봉에서 투쟁할 것을 동지들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 협약 시정 명령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노동자가 숨진 경우 그의 직계가족 우선 특별 채용과 유일 교섭단체 그리고 노조 운영비 원조 등입니다. 이것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 협약에 대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단협 시정 명령은 즉각 폐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집회 참가자들은 울산지청 현판을 노동탄압부 울산재벌지원지청으로 바꾸는 퍼포먼스를 벌이며 강력히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현대차 지부는 울산고용노동지청의 단협 시정 명령 추진에 개탄하며 5만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갈 것입니다. 이 투쟁에 5만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드립니다. 지부 임원 동지들이 현장 여론 수렴을 통해 조합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서 이공장 사업부를 시작으로 각 사업부 현장 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유기 지부장은 조합원 동지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현장 순회는 조합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받아 17 투쟁의 목표와 실천 방향에 대한 잣대로 삼기 위한 소통의 일환입니다. 17년 투쟁 승리를 위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박근혜 탄핵을 한결같이 열망하는 정월 대보름날 13차 울산시민대회는 김제동의 만민공동회로 진행했습니다. 그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회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재벌만 주로 가서 이야기하고, 이번에도 봤죠? 대통령하고 재벌들은 독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시대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권한 구조를 만들어내야죠. 그게 지금 우리가 촛불을 드는 촛불 이후의 세상, 꿈꾸는 세상 아닙니까?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백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적어도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울산과학대학교 청소노동자입니다. 몇백 원 올려달라고 한다고 모든 탄압과 용역까지 들이대가지고 우리를 4번을 끌어냈어요. 나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심심하면 한 번씩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한번 오늘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오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요?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방송인 김제동의 만민공동회는 당초 예정된 1시간을 훌쩍 넘어 30분가량 더 진행됐으며 시민들은 강추위에도 김제동과 함께 웃고 분노하며 박근혜 퇴진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된다!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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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김제동은 행사를 마친 후 울산과학대 동부 캠퍼스 정문 앞 농성장으로 달려가 이들의 입장을 경청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순자 지부장은 그동안 청소 노동자로 일하면서 당했던 아픈 이야기를 쏟아냈으며
김재동은 끝까지 이야기를 다 듣다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차디찬 바닥에 쫓겨난 울산과학대 청소 노동자들에게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따뜻한 연대의 정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께서 박근혜가 왜 탄핵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고영태가 국정농단의 주범이 아니냐고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변호인단의 수사 논점을 흐리는 물타기에 많은 국민이 수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과 자본이 결탁한 정경유착의 비리이며 박근혜의 비호 아래 민간인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과 불법적으로 온갖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해도 진실이며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밝혀진 또 하나의 진실은 박근혜는 자기 결정 능력이 부족한 무능한 대통령이며 자기 반성과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는 거짓말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지 말고 멈추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노동자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 소감이나 다시 보기를 원하신다면 현대차 지부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페이스북을 통해 현대자동차 지부를 검색해서 이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노동자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촛불 집회 참여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영화 예매권을 드립니다. 조합원 동지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